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대 영어학원 김세진입니다. 지금부터 양정고 2학년 이번 중간고사 시험이 어땠는지, 또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어떻게 남은 정규고사를 대비하면 좋을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 범위는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총 3개의 과가 들어갔습니다.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평이하게 공부할 수 있었고, 시험 문제도 실제로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었고요. 부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부터 쓰던 하루 6개 1등급 영어 독해 쓰고 있는데, 작년에 2학년, 그러니까 지금 3학년들이 2학년 때 썼던 이 하유경 교재와 이번 26년 2학년 학생들이 쓰는 하유경 교재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리즈인데 작년 하반기에 이 교재가 리뉴얼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같은 교재지만 실제 작년 학생들이 공부했던 책과 지금 올해 2학년 학생들이 공부하는 책은 다릅니다. 이게 그 예전 기출 모의고사를 가지고 출제가 되는 교재인데, 그걸 편집해서 낸 교재인데, 그래서 시험 범위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교재가 같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같지 않은 그런 교재가 다른 그런 시험 범위였고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3월 2학년들이 봤던 3월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 지문, 이게 지금 2학년 학생들이 작년 1학년 때는 기존의 어떤 양정고 시험의 어떤 특성을 봤을 때 외부 지문을 아주 많이 내는 편은 아니었어요. 대체로 한 2문항 정도로 출제가 되고 있었죠. 그러다가 작년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때 외부 지문이 좀 늘어났고, 좀 그러다 보니까 그때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좀 어렵게 느끼는 때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외부 지문이 좀 많이 나온 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의 선배 양정고 학생들이 보통 시험을 봤던 정도의 수준으로 외부 지문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역시나 좀 어렵게 출제가 되었고요. 지문의 길이도 상당히 긴 것도 있었죠. 선택형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부교재 중심으로 출제가 되었고, 교과서랑 모의고사는 거의 같은 정도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만 서술형에서는 모의고사에서는 출제가 안 되고요. 서술형에서 이번에 좀 특이한 건 교과서, 부교재, 외부 지문이 전부 같은 비중으로 출제가 됐다는 겁니다. 서술형 1번이 그 문장 완성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교과서 관련된 학교에서 나눠준 프린트 어법 정리 내용을 기반으로 출제가 된 거였거든요. 물론 굉장히 기초적이고 쉬운 문제긴 했지만 그것도 어쨌든 어법 프린트 바탕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교과서로 출처를 잡았을 때 교과서에서는 2문항 정도 서술형이 나왔고, 부교재, 외부 지문 이렇게. 역시나 이번 시험의 변별력은 외부 지문이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모두 다 느꼈던 것처럼요. 교과서는 원체 쉬웠고 많이 나오지도 않았고, 부교재 보통 다 어렵지 않게 나왔습니다. 이게 선택형이든 서술형이든 변형은 없었고요. 하여튼 공부를 조금만 했으면 거기서는 틀릴 일이 별로 없는 그런 문제들로 출제가 됐고,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시당초 많이 출제가 되지도 않았고, 문제의 유형 자체가 학생들이 많이 그렇게 까다롭게 느낄 만한 유형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 시험에 그나마 변별력을 줬던 건 외부 지문이죠. 외부 지문이 선택형에서 이제 2문제, 마지막에 2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서술형에서도 2문제, 이렇게 총 4문제가 외부 지문으로 나왔는데, 외부 지문 같은 경우에 선택형에서는 빈칸으로 전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에서는 어법상 틀린 부분 찾아 고치기. 근데 이게 시험 범위 내에 있는 문제였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수 있지만, 처음 보는 지문이 어법으로 나오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여기서 시간을 조금 썼을 수 있죠. 근데 이것도 사실 작정하고 훨씬 더 어렵게 낼 수 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많이 어렵게 출제된 편은 아닙니다. 학생들이 좀 어렵게 문제를 풀었던 건 이 빈칸 채우기. 이게 이제 서술형을 보면 지문이 이제 거의 반 페이지 정도 되는 지문에 굉장히 긴 지문이 있었고요. 빈칸이 뚫려 있습니다. 그 빈칸에 들어갈 말을 작성을 하는 서술형이 나왔는데, 밑에 보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보기가 가지고 그 보기에 있는 단어를 맞춰서 이제 그 안에 집어넣는 식의 서술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택형과 서술형이 좀 섞여 있는 듯한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것도 제가 뒤에 말씀을 좀 더 드리긴 하겠지만 사실 이번 시험이 좀 쉬운 편이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다음 시험에서는 변별력을 더 많이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전 선배들이 양정고 2학년 시험 봤을 때 변별력을 느꼈던 구간은 이 빈칸 채우기 문제의 유형을 훨씬 더 어렵게 내요. 그 어렵게 낸다는 건 지문의 길이가 더 길어지고 빈칸의 수가 많아지고 그 빈칸에 들어갈 말이 길어집니다. 밑에 보기도 많아지고요. 그렇게 이제 어렵게 변별력을 주는 외부 지문 문제들을 여러분들 선배들은 풀어왔었습니다. 아마도 다음 시험에서는 난이도가 더 올라간다고 전제를 했을 때 그런 외부 지문 서술형도 그렇게 더 길어지고 빈칸 더 많이 내용 들어가야 되고 그 밑에 보기의 양도 더 늘어나는, 예전에 보기가 9개까지 나온 적이 있었어요. 네, 구지선다형 같은 느낌은 주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되면 학생들이 시간적으로 굉장히 많은 압박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느꼈던 시험들이 이전에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정리를 드리고요. 그 외부 지문이고 이제 2학년이다 보니까 뭐 당연히 2학년 수준으로는 안 내고, 근데 작년 1학년 때는 외부 지문 낼 때 너무 쉽게 냈었어요. 솔직히 기말고사 빼고 앞에 뭐 1학기, 2학기 중간까지는 외부 지문을 너무 평이하게 내서 이게 어느 양정고하고 조금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당연히 현재 학년 수준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외부 지문을 출제를 했고 서술형도 역시나 출제가 되었고요. 그 출처를 찾아보니까 22년에 학생들이 출판대에서 공부했던 EBS 수능 특강 영어에서 출제된 게 빈칸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뭐 다른 이제 어떤 출판사의 수능 독해 교재에서 지문을 가져온 것도 있고 그랬습니다. 3학년 난이도로 외부 지문은 출제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 대한 정리를 좀 드리면 어법어휘 관련해서 다른 문제의 독해들이 너무 평이하고 쉽게 출제가 됐다 보니까 그나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어법어휘 문제의 유형인데 그마저도 많이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았고요. 그 선택형을 문제 풀 때 정답이 이제 뭐 틀린 거 2개 골라라, 틀린 거 3개 골라라, 이거는 뭐 기존의 양정고 시험에서 항상 나왔던 거죠. 근데 그게 보통은 어법 문제로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됐었으면 이번에는 어법도 그렇게 복수 정답 문제가 있었고 어휘 찾는 것도 복수 정답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좀 어렵게 생각을 하는 유형이에요. 왜냐하면 정답이 2개, 3개라고 했을 때 뭐 부분 점수가 인정이 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모든 선택지가 다 정답이 되어야만 온전히 그 점수를 인정해주고 하나라도 틀리면 0점이 되는 식으로 채점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변별력이 다소 생기는 구간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어법 틀린 거 찾아 고치기 이런 거, 이게 외부 지문에서도 나왔다는 거, 이게 좀 중요했죠. 그다음에 외부 지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빈칸 채우기, 서술형 다 나왔고요. 그다음에 선택형 빈칸으로도 나왔고 어려운 문제 비교적 우리 학생들의 학년 대비 어려운 출처에서 나온 것들이었고, 그 다음에 난이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중간고사는 쉬운 편이었어요.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외부 지문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엄청 시험들이 뭐 최상위권이 막 100점이 막 여럿 나오고 그런 시험은 아니지만 시험이 아주 많이 어려운 편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그 80점대 중후반 요 구간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을 간격을 벌리기 위해서 기말고사에서는 변별력을 주겠죠. 그러면 그 기말고사의 변별력을 어떻게 줄 것이냐, 그게 이제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과 연결이 되는데, 이번 그 양정고 2학년 시험을 보면 약간 특징이 뭐냐, 생각보다 어법 문항이 많이 안 나왔어요. 지금 선택형을 이렇게 봤을 때 어법 문제가 뭐 한 2문제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물론 서술형에서 어법 수정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서 여느 양정고 시험 대비 어법 문제를 그렇게 많이 낸 편은 아니에요. 그러면 역으로
이번 시험이 상대적으로 쉬웠으니까 앞으로 시험을 더 어렵게 낸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근데 중간고사를 보니까 변형을 엄청 많이 하지는 않았어. 그렇다고 하면 가장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어법 문제에 대해서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어법은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아주 어법을 많이 알고 잘하는 학생들 빼고는 다 어법을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법상 틀린 거를 복수로 찾아야 하는 그런 문제,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틀립니다. 하나만 실수해도 완전히 감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법 문제가 좀 더 선택형에서는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난이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시험 범위로서 제시되는 텍스트들 안에서 어법을 최대한 꼼꼼하게 보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이 어법이라는 건 그 익숙하다고 해서 어법을 여러분들이 아는 게 아니에요. 익숙한 것과 어법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고, 그래서 어법 문제로 나왔을 때 평소에 내가 들어본 개념이라고 해도 이게 막상 문제로 제시가 되었을 때는 잘 모르고 어렵게 생각하고 당황해서 시간 흘러가고 놓치고, 그러다 보면 다른 문제에 영향 주고, 그런 악순환을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어법이라는 게 뭐 지금까지도 쉽지 않았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어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정리할 시간은 더더욱 없어져요, 점점. 그래서 내신 성적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를 떠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법이 정리가 되어야만 영어 점수를 상대적으로 더 수능에서도 잘 받을 수 있고, 영어 시간을 상대적으로 공부할 시간을 그렇게 어법 정리한 후에야 영어를 공부할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나중에는. 그래야 국어, 수학, 다른 거 공부하죠. 그래서 2학년,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은 어법에 대해서 본인이 잘 아는 것들은 굳이 더 깊게 팔 필요는 없고, 분명 본인이 아직 잘 정리가 안 된 어법 개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선생님의 도움을 받든 기본 개념서를 더 풀어보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주요 어법 사항들에 대해서는 꼭 개념을 강력하게 정리를 하기를 권장을 합니다. 그게 기말고사 또 2학기 시험에도 분명히 좋은 반영이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수능 영어에 대한 대비도 되고, 그게 구문 독해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래야 영어를 나중에 공부할 시간을 좀 줄이고, 3학년 때 말이죠, 나중에 국어, 수학, 탐구에 더 여유를 쏟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부 지문. 이번 시험도 외부 지문이 어려웠지만 외부 지문이 조금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지문이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요. 이 예전에 보면 많이 나올 때는 외부 지문이 시험 한 번에 막 8개 지문까지 나온 적도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했을 때 4개가 외부 지문으로 나왔다? 절대적으로 많이 나온 거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한두 문항 정도는 외부 지문의 개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6개 정도는 충분히 외부 지문으로 나올 만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 지문의 난이도도 이거보다 더 어렵게, 특히 그 서술형 빈칸 채우기는 점점 더 어렵게 나오는 경우를 굉장히 우리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 외부 지문에 대한 대응, 이게 또 좋은 내신 등급을 받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고, 그러려면 각 문제, 독해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론부터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외부 지문은 아무래도 처음 보는 글이다 보니까 읽어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그거를 줄이는 방법은 앞서 제가 독해 개념 강화 강조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독해에 적용할 수 있는 구문 독해 능력까지 같이 강화를 해야 독해 시간이 단축이 되고, 그래야 외부 지문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양정고 전문반 같은 경우에는 그 내신 수업을 함에 있어서 처음에는 제가 이제 그 시험 범위 내에 대한 지문을 최대한 완벽하게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제시를 할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전개를 쭉 해서 뭐 유형은 어떻게 변형이 될 것이다, 이런 단어는 이런 어법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다 제시를 한 다음에 저는 이제 제가 직접 출제하는 테스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도 그랬고 뭐 늘 그랬지만 이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어떤 부분을 현재 모르고 있는지, 또 향후 어떤 부분을 좀 더 강화해야 하는지를 점검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피드백을 제시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 기말고사 이외에 사이 내지는 방학 기간에는 결국은 우리는 수능 영어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또 그런 것들이 내신에 그대로 나오는 유형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각 그 학년별로 그 시기에 필요한 어휘가 있죠. 근데 그런 어휘를 단편적으로 그냥 제시하는 것보다는 중요한 어휘, 파생어, 유의어, 반의어 최대한 필요한 것들끼리 묶어서 어휘를 제시하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구문 분석. 저는 뭐 어떤 수업이든 그 시험 범위 내에든 뭐 평소 수능 수업이든 문장에 대한 구문 분석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독해 실력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을 평소 수능 대비 수업에서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하고 주제, 우리 학생들이 생각보다 읽는 힘이 예전보다 많이 약합니다. 문해력 이야기 많이 나오죠. 그래서 각 지문별로 이 글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를 주제를 파악하는 그런 방법 이런 것들을 평소에 많이 연습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각 유형별로 그냥 읽어서 답을 찾는 거는 아무래도 정답에 대한 근거가 없이 또 해석이 안 되면 엉뚱한 답을 고르고 또 어디에 더 집중을 해야 할지를 몰라서 정답을 못 찾는 그런 유형별 접근이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 유형별로 어떻게 읽어야 하며 또 어디서 정답의 근거를 골라서 어떻게 답을 찾아야 하는지 그런 방법론도 평소에 연습을 많이 시키고 있고요. 또 저는 올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진학 관련 상담을 많이 해왔는데 저는 평소에 학생들과 호흡하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학생들에 대해서 더 잘 알고 학생들의 성장, 발전 스토리 다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해줄 수 있는 입시, 진학 관련 지도가 훨씬 더 살아있는, 현실적인, 필요한 그런 내용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평소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수능 대비 수업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정고 2학년 중간고사 시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